스코브 안데르센으로부터 시계를 지원받았습니다. 영상 제작 비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내용에도 간섭이 없습니다. 채널 이름으로 발급된 증정품 코드를 사용하시면 커미션이 발생하고 이 커미션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기부 시스템을 통해서 전액 기부됩니다. 이 점 확인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에는 특유의 북유럽 감성이라 불리는 독특한 디자인의 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스코브 안데르센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은 비교적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입니다. 그럼에도 바우하우스풍 디자인이라 불리는 심플한 시계들과 브랜드의 개성을 담은 재미있는 다이버 시계들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에 대한 이야기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님께서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고, 스코브 안데르센이 유난히 한국에서 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의 이유로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한국에서 시계는 사실 대단히 대중적인 취미는 아니죠. 흔히 두세 개, 보통은 한 개의 시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여러 상황에서 착용할 시계를 찾으실 테고 줄질이 잘 어울리는 심플한 디자인의 시계들이 제격입니다. 스코브 안데르센의 홈페이지를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브랜드의 시계들은 다방면에서 활용하기 좋은 디자인의 시계들입니다. 저는 미니멀리즘 시계, 드레스워치류의 시계들은 사실 그게 그거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들은 브랜드의 개성이 느껴지죠. 최근 집중하고 있는 다이버워치도 특유의 개성을 담아 말 그대로 예쁜 디자인의 시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남성용뿐만 아니라 여성용도 제작되고 있어서 다니엘 웰링턴을 이을 커플 시계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서비스입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코브 안데르센의 경우에는 한국 소비자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은 기본이고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최근 유튜브 채널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광고, 홍보용으로 SNS들이 활용되고 있으면 큰 메리트는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의 의견 하나하나에 답변을 달기도 하고 질문이나 사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일종의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내가 촬영한 사진들이 공식 SNS에 활용되기도 하고 즉각적인 Q&A, 댓글이나 사진 이벤트, 소비자들의 의견에 맞춰 시계 제작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가 통칭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스코브 안데르센의 적극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는 분명 국내에서 큰 강점입니다. 저와도 연이 닿아서 여러분들께 스코브 안데르센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개봉기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신데 패키징과 구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쯤 커뮤니티 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6일 저녁 8시부터 뉴스레터를 등록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구매가 시작되었고 27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1시부터 공식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매 시작 3일 동안은 론칭 프로모션이 적용되는데요. 적용되면 시계값은 정가에서 40% 할인된 45만 5천 원이고요. 나토와 러버 스트랩 2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론칭 프로모션은 27일 새벽 1시부터 29일 자정까지입니다. 공식 출시니만큼 기존의 사전 예약과는 다르게 주문 후 며칠 내로 발송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채널 이름인 모던와치스의 약자 MW로 코드가 발급됐고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이 코드를 활용하실 경우 지금 보고 계시는 3피스 가죽 시계 보관함을 증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드를 사용하실 경우 제게 커미션이 발생합니다. 이 커미션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기부 시스템인 탄소 배출 제로 캠페인에 전액 기부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시계도 구매하고 보관함도 받고 기부도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간단한 소개는 끝났으니까 1916 오토매틱 올블랙 리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16 오토매틱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첫 오토매틱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약 5개월 전에 3가지의 모델을 먼저 출시했었는데요. 이 시계의 경우는 덴마크의 배우인 조나단 하버라는 분이 디자인을 했다고 알려졌고 50 패덤즈를 떠올리는 빈티지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모델입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색깔이나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를 변경한 올블랙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1916 오토매틱 디자인이 약간 귀엽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변경한 올블랙 모델은 외람되지만 섹시하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1916 오토매틱 올블랙은 어떤 특장점이 있고 기존 모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각각의 사이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적인 40에서 43mm 사이즈의 다이버 시계들에 비하면 작게 느껴지는 사이즈입니다. 베젤 사이즈가 40mm지만 베젤의 톱니바퀴까지는 크게 큰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하고, 작은 사이즈의 다이얼과 상대적으로 약간 넓은 베젤, 그리고 검은색의 색깔 덕분에 사이즈는 체감상 더 작게 느껴집니다. 저는 덩치가 있어서 보통은 40mm 이상의 시계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만,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커뮤니티 등을 보면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의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약간 작고 여러 작아 보이는 요소들이 있어서 작은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겠습니다. 다만 케이스를 포함해서 스트랩까지 전체 검은색을 띠고 있고, 검은색 시계는 피부색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편입니다. 장단점은 아니고 그냥 올블랙 시계들의 특징이랄까요? 13mm 정도의 평범한 두께입니다. 사이즈가 작으니만큼 두께도 얇아서 일종의 사무실 다이버 시계 컨셉을 취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싼 돈 주고 산 시계가 옷에 가려지는 걸 싫어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선택이죠. 측면에서 보면 글라스, 베젤, 케이스, 케이스백 총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깔도 구분되어 있고 각 층의 경계가 뚜렷해서 수치보다 얇아 보이긴 합니다. 사이즈의 대부분이 렐리그라프하고 비슷한 편입니다. 렐리그래프를 포함해서 다른 시계들과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17cm의 남성 손목에는 이 정도, 14.5cm의 여성 손목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스트랩을 제외한 무게는 사진과 같습니다. 오토매틱 시계 중에서도 약간 가벼운 편에 속하죠. 후술하겠지만 무브원트도 한몫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계에 사용된 미요타 825 무브원트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제작되어 있어서 무게 절감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기본으로 동봉되는 스트랩들도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스트랩이고, 글라스도 크기가 작은 데다가 베젤도 가벼운 소재라서 착용했을 때 무게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폭이 좁고 긴 형태의 러그입니다. 이런 형태의 러그는 시계를 세련되게 만드는 느낌을 줍니다. 케이스 측면을 포함한 러그는 세로 줄무늬 브러쉬 처리가 되어 있고, 사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촉감이나 마감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적당한 수준의 러그 경사는 착용감에도 도움을 주고요. 러그 폭은 20mm입니다. 보편적인 사이즈인데다가 다이버 시계는 어지간하면 줄질이 잘 어울리는 편인데, 시계 전체가 검은색이라서 줄질에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패키징에 여러 스트랩을 동봉해주니 나토, 메쉬, 러버 스트랩 등 기본적인 줄질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밝은 계열의 스트랩을 체결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스를 포함한 전반적인 디자인 이야기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916 오토매틱은 덴마크의 배우 조나단 하버에 의해서 디자인되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을 테니까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저는 그간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들이 좀 귀엽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브랜드의 로고도 그렇고 디자인이 동글동글하거나 곡선의 포인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존 1916 오토매틱의 경우도 동그랗고 곡선 형태의 포인트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올블랙의 경우에는 이 귀여운 이미지를 많이 탈피했습니다. 비교해보면 인덱스와 브랜드 로고도 크기가 작아졌고 베젤 인덱스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모키 화장을 했다고 비유해보면 적절할 것 같네요. 디자인의 큰 기조는 1916 오토매틱과 비슷하고 세세한 부분들은 1916 쿼츠하고 비슷합니다. 두 시계들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 같네요. 전반적인 마감이 좋습니다. 가격이 약간 있는 편이니만큼 가격만큼의 완성도도 좋습니다. 제가 중점을 두는 이 부분은 약간 날카롭지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저만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 착용감에 큰 지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검은색 코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시계의 로즈 골드나 검은색 코팅이 될 경우에는 PVD 코팅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시계의 경우는 IPB 방식을 이용한 코팅이라고 합니다. 철 도금을 활용한 보다 흠집에 강한 코팅 방식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얼은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무광의 검은 다이얼입니다. 마감이 좋고 자세히 보면 샌드위치 다이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12시와 6시 방향 인덱스만 샌드위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인덱스는 부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다이얼 가장자리에 흰색의 분단위 인덱스가 프린팅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부착식 야광 인덱스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시와 6시 방향은 샌드위치 형태로 다이얼 안쪽에 인덱스가 자리 잡고 있고 그 두 개만 삼각형 모양입니다. 기존 모델은 6시도 동그라미였는데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12시 방향에는 브랜드 로고가, 6시 방향에는 브랜드의 이름, 모델명, 오토매틱 표기가 입체감 있게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좀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브랜드 이름 외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3시 방향에는 스코바 안데르센 다이버식의 최초로 제가 좋아하는 날짜창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없는 걸 선호하시겠지만 저는 날짜창을 정말 요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요소입니다. 다이얼에 맞게 검은색 배경에 흰색 숫자로 표기가 됩니다. 저는 다이얼에 전반적으로 만족했지만 요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보이기 시작하니까 계속 보이더라고요. 다음 모델에서는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핸즈는 나뭇잎 모양입니다. 귀엽고 독특한 이미지가 강하죠. 유광의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 그 안쪽에는 야광 도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티가 잘 안 나는 초침도 있습니다. 다이얼과 초침의 색깔이 같아서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라스는 무반사 처리가 된 슈퍼돔 형태의 사파이어 글라스입니다. 사파이어 글라스인 것도 마음에 들고 슈퍼돔 형태인 것도 디자인에 입체감을 줘서 마음에 들지만 검은 다이얼과 돔 형태의 한계로 인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 제가 너무 잘 보입니다. 이건 시계의 형태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시인석이나 가독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장비로 사진을 찍는 제 입장에서는 자세히 찍기가 어려워서 좀 아쉬웠습니다. 왜곡이 생기진 않지만 돔 형태로 인해서 다이얼 바깥쪽 인덱스들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시계에서 무엇보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베젤입니다. 첫눈에도 베젤이 좀 넓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다른 시계와 비교해봐도 약간 넓은 편입니다. 사용에는 큰 차이를 주지 않지만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요소입니다. 베젤 인서트 소재는 알루미늄이고요.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인덱스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작과 비교하면 좀 더 다이버 인서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은 베젤 액션입니다. 120클릭의 단방향 베젤, 그리고 톱니바퀴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백플레이가 거의 없는 것도 마음에 들지만 무엇보다 클릭감이 마음에 듭니다. 클릭감은 여러 형태가 있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클릭감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계의 경우는 아퀴스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회전감은 아퀴스보다 부드럽고 소리나 그립감은 상당히 흡사합니다. 스크류다운 형태의 양파 모양 용두는 용두 자체로의 표현도 좋고 용두 액션이나 그립감도 좋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지만 용두 로고의 정렬 문제만 조금 아쉽고요. 단계별로 수동 감기, 날짜 조정, 시간 조정 등입니다. 해킹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극히 평범하죠? 코펜하겐의 풍경이 일종의 픽토그램처럼 표현되어 있고 가장자리에는 시계의 간단한 정보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픈 케이스백이길 바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시계에 사용된 무브먼트가 심미적으로 예쁜 무브먼트는 아니라서 차라리 닫아버린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시계의 야광 도료는 올드라늄 루비노바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도료는 평상시에는 약간 누런빛을 띠고 있고 보통은 빈티지풍 시계들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발광력이나 지속시간에는 큰 기대를 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무난하거나 그보다 약간 부족한 수준입니다. 베젤에도 기존 모델에 없던 12시 방향 야광 포인트가 추가되었네요. 이런 점들로 비추어 보건대 이 시계는 조금 더 다이버 시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브먼트는 이 시계에서 가장 큰 호불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미요타의 822로 무브먼트를 채택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브먼트를 좋아합니다. 이 무브먼트는 탄생된 지도 꽤 오래 지났고 그동안 구조적인 측면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브먼트에서도 빈티지함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스펙들만 나열을 해보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시간당 21,600회의 진동, 3N즈와 날짜창, 21개의 보석, 수동 감기를 지원하고 재원상 1호차는 마이너스 20초에서 플러스 40초입니다. 아직 정확한 측정을 못했지만 요 며칠간 플러스 8초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큰 만큼 보통은 스펙보다 오차가 적은 편입니다. 제가 이 무브먼트에서 왜 빈티지함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많은 시계들에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방향의 로터라든지 해킹 기능의 부재, 인다이렉트 세컨 핸즈 드라이브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나하나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단점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민감하지 않다면 사실 사용성에 큰 문제를 주는 부분은 아니고 저가 시계나 빈티지풍의 시계들에서 여러가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무브먼트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는 서비스 비용보다 무브먼트를 통째로 바꾸는 게 더 저렴하게 먹힐 수도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브먼트 자체가 좀 저렴하게 공급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징들은 일반적으로 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75만원의 원가라면 고민할 무브먼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할인을 받고 이것저것 사은품도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기간이라면 납득할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방수 성능은 100m입니다. 이 자체로도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없을 방수 성능입니다. 시계의 마감 등을 봤을 때는 신뢰가 가는 수치이기도 하고요. 시계가 조금 더 다이버 시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으니까 추후에 출시된 다른 다이버 모델들은 방수 성능도 업그레이드가 되길 바라봅니다. 기본으로는 메쉬 스트랩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계들에서 사용되는 약간 볼품없는 스트랩이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 쫀쫀하고 단단한 느낌의 스트랩입니다. 3개의 스트랩 전체가 모두 우수한 품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무난무난한 수준입니다. 저같이 줄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일 테고 또 완성도 높은 하나의 스트랩만 착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이겠습니다. 모든 스트랩에 퀵 릴리즈 버튼이 있는 건 확실한 장점이고요. 자, 결론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좋은 다이버 시계였습니다. 간만에 시장에 널리고 널린 서브마리너나 피브티 패덤즈의 디자인 기조를 벗어난 즐거운 시계였습니다. 이전 모델들이 가지고 있었던 피브티 패덤즈와의 유관성을 많이 축소시키고 스코버 안데르센만의 개성과 다이버 시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계입니다. 높은 원가와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무브먼트는 프로모션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커미션은 모두 기부됩니다. 저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더 기분 좋은 소비 아니겠습니까? 스코버 안데르센은 시계를 출시할 때마다 시장과 컨셉을 잘 이해하고 구매자들의 리뷰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매번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랠리그래프에 이어서 기분 좋은 시계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던와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